서울에서 실력을 청와대와 이준석까지 인증한 청년이다. 프랑스도 국힘당도 30대 총리와 당대표가 나왔다. 그리고 남자 일리트는 되는데 여자는 왜 안 돼? 홀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였는데 뭐가 문제냐? 족도 모르는 국민 씹새끼들아. 내가 책임지고 계속 시킬 테니까 갈라치우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일단 이 새끼들이 말을 교묘하게 여러가지 섞어댔는데 갈라치기하고 막 단순화를 시키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성별이다. 이것들이 큰거랍시고 들고 나와서 씨부리는 실드지를 조목조목 찢어볼게요. 첫 번째 능력. 능력이 1급 공무원 연봉과 권한을 주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다. 이 새끼들이 능력을 꼽는 근거가 정치판에서 훈련을 받았다. 오디션이란 경쟁을 뚫고서 발탁된 인사다. 노세한 정치인, 추미애 등에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졸라게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죠? 요게 다야. 더 있을까 싶어서 졸라게 찾고 찾는데 더 없더라고. 일단 청와대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졸라게 폭망이잖아.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 안 한 새끼 없고 가짜 논문은 기본이며 탈세와 밀수, 택시기사 폭행, 비리, 각종 범죄자 새끼들이고 현재 수사받고 있는 새끼들까지 추천하는 게 청와대 인사인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비정상 문재인이 오케이 하는 인사인데 말해 뭐하냔 말이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죠? 그리고 정치판에서 훈련을 받았다. 예, 더듬어 민주당 이력을 봅시다. 2018년에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 운영위, 2019년 민주당 청년 대변인, 2020년 이낙연 지명으로 최고위원에 올랐다. 아니 이걸 하면서 무슨 능력을 증명했냔 말이야. 전부 다 지그들 선발과 지명으로 이루어진 타이틀인데 말이야. 나는 졸라게 의심한다니까. 여성운동권이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졸라게 많은 기득권을 획득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는 실체라고. 문재인이 임명한 청년 비서관 박성민이가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은 폐미운동밖에 한 것이 없는데 위에서 뚝뚝 꼽아주잖아. 이번 역시 매 한 가지고.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을 비교하던데 이준석 봐봐요. 이준석 또한 박근혜가 땡겨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지금 이미 10년이나 굴러먹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힘당의 험지 노원병으로 출마해서 3번이나 떨어졌고 잦은 토론과 정책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스스로 만들어낸 인물 아니야. 거기다가 최고위원 자리는 국민인 국힘당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최고위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박성민은 문재인과 이낙연 특정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택을 받은 거잖아. 이걸 어떻게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냔 말이야. 이것만 봐도 국힘당 지지자들과 자칭 깨시민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식과 지능 수준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다가 씨발 이준석을 팔아서 물타기 하고 있어. 무엇보다 민주당은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지 저런 애새끼들 주워다가 훈련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세를 하건 다선을 하건 정책을 족같이 펼치면 지적하고 수성케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인의 소임인 거고, 그거를 어린아이가 나이들은 늙은 정치인을 상대로 몇 마디 했다고 보통의 싹수가 보이는 아이가 아니다 로 띄우는 꼬라지는 지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지능 수준만 까발리는 짓거리 아닐까요?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이 단 한 개도 없잖아. 도대체 뭐를 검증했고 뭐를 기준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야. 딱 한 가지 살짝 객관성을 띠는 게 있긴 있더만, 딱 한 가지 20대 민심이 외면한 빛바랜 민주청년 대변인 공개 오디션 지원자가 고작 15명에 그쳤다. 오디션이 평일 낮에 진행된 탓에 실시간으로 지켜본 네티즌이 100명도 안 됐다. 그리고 최종 선발된 김종화 씨가 장영달 전 의원의 아들이다. 조국, 조민희 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발생된 일. 졸라 폭망한 민주당 공개 오디션이 그나마 살포시 요만큼 객관성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것도 씨발 다 짜고 치는 쇼지라냐. 지원한 순진한 청년들은 전부 다 병풍으로 써먹고 결국에 선발되는 건 민주당 의원 장영달의 아들 장종화, 그리고 한국형 페미니스트 여성인권단체의 끈앞을 박성민이.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껏 민주당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해봤는데 이 중 한 개라도 25살 박성민이가 1급 비서관에 임명되는데 충분한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 보이네요. 올팸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블랙핑크 젠이 조지고 남자 자위 기구를 규제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
문재인과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는 꼴패미입니다. 남자 대깨문 새끼들은 야 손 잘라라.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을 잘라. 왜 그런지는 다음 올라온 영상 보고 판단하세요. 꼴패미 짓을 한 것 외에는 정책을 내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에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고, 민주당 전에는 그냥 정치와 무관한 그냥 일반적인 20대 초에 좀 못생긴 학생이었다. 꼴팸이라고 하니까 씨발 내가 굳이 외모를 들먹거리겠어. 재수없어서. 청와대 정무수석 새끼는 도대체 무엇이 불공정한지 납득이 안 간다는데, 저는 지그들이 박성민을 임명한 비상식적인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성 인권 운동 세력이 좌파 진영을 장악했고 청와대를 장악했다라는 오문이 사실이구나 라고 느낄 뿐. 청와대와 민주당 대깨문이 말하는 박성민의 능력은 권력으로부터 간택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간택받는 능력은 꼴패미를 하는 것이다. 고로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간택받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간택받는 능력은 첫째, 나이가 어려야 되고, 둘째, 꼴패미를 해야 되며, 셋째, 대깨문이 되는 것이다. 대깨문과 페미니스트에게 쫄라게 머리를 조아리며 씨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물고 빠는 것이다. 그리고 그 꼴통짓에 앞장서는 거고, 바로 문재인이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박성민이처럼. 두 번째, 36살 이준석은 되고 30대 프랑스 총리도 있는데 25살은 왜 안 되냐? 이준석은 국민이 선택한 거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리고 이준석의 시작은 박근혜가 내리꼽은 게 맞다. 박성민이처럼. 하지만 박근혜가 이준석을 1급 공무원을 시켜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꼽은 곳이 문재인처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에 꼽은 것이 아니라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그것도 기한제직인 비대위에 넣었다. 그 뒤에 족도 모르면서 무슨 정치학교 지랄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토론하다가 저 새끼 족도 모르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욕도 개같이 처먹은 거 보고, 그리고 비록 떨어졌지만 국힘당의 입장에서 졸라 험지인 노원으로 3번이나 출마했다가 떨어져도 보고, 그렇게 10년간 정치판에서 굴러먹으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이슈에 따른 갖은 토론회에 참가하며 나름 갈고 닦은 거 아니야. 여러분, 박성민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문재인이 청년 비서관을 시켜주기 전에 박성민이라는 25살 꼴패미년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냐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준석은 어땠나요?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름 들어봤다. 그 젊은 애. 인지도가 말을 해준다. 살아온 궤적을 이야기해준다. 증명해준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이준석과 어느 날 문재인의 임명으로, 이낙연의 지명으로 갑자기 나타난 이성민과 이준석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냔 말이야. 국민이 선택해 임명된 이준석과 문재인이, 이낙연이 선택해서 권력이 임명한 박성민의 차이를 분각 못하는 머저리 새끼들은 뒤져야지. 그 진행으로 살아봐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밖에 더 끼치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애들 있으면 아이고 저 불쌍한 새끼 이러면서 그냥 다독거려주고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위로해 주지 마세요. 그런 새끼들은 졸라게 쪽주고 갈거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게 뭔지 알지. 그런 새끼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대한민국 부동산을 폭등시키며 우리 세금을 엄한데 탕진시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같이 부패한 정치인의 자식들, 가족들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세금 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씨발 저그들이 부끄러운 소리를 하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 지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못 뺏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30대 총리를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랑 한국이 같냔 말이야. 이거 좀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건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지인이 프랑스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듣는데 졸라 부러워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편지가 옵니다.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축한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당신 아이는 당신 혼자만의 아이가 아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아이는 우리 프랑스와 함께 키우는 우리 프랑스의 아이다. 자, 졸라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써져 있대요.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금전은 언제 얼마가 나오면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각 나이대별로 부서별로 찾아가는 곳 금액 소상히 다 나와 있더라 이게야. 그러면서 이 아이의 행복한 인생을 축복한다. 캬 씨발 졸라 멋있잖아요. 애국심은 그냥 세뇌와 희생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인정받고 보상받는 정도에서 애국심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으면 가족까지 책임지고 막대한 보상을 주는 우리 조상인 고려군이 세계를 제패한 몽골에게도 영토를 지켜낸 졸라 강군이었던 거고, 그런데 유럽군은 있죠.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동 조합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부터가 우리랑 다르다 이거야. 일단 입시 지옥이 없다. 대학 자체가 한국처럼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지 않고 특성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기술 선택과 자아실현, 교육에 맞춰져 있고요. 일찍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배우거나 그에 맞춘 공부를 각자 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학 진학률도 한국처럼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취업이 되니까. 취업에 반드시 대학이 기준이지 않으니까. 물론 유럽도 요즘 취업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애들처럼 어려서부터 국영수를 달달달달 외우고 학교에 갇혀서 주입식 교육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고, 교육 진행 방식 자체도 얘네들은 토론식 환경인 나라가 많다. 때문에 민주의식 수준과 토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하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가계 수익과 재산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으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의 갈등도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잣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비가 재산으로 몰빵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새끼가 공부 못하거나 처음에 찍었던 방향이 실패했어. 그리고 취업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가게 안에 딱 차려주면 되지. 빌딩 하나 사주고. 안 그렇습니까? 있는 집 자손들은 기회는 널리고 널렸고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대다수 못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내 애새끼, 남들 애새끼 하는 거 다 해주려면은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전 재산을 애새끼한테 갈아 넣어야 된다. 부모 시대에 있던 공부로 가는 출세의 사다리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랜데 말이에요. 때문에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석사, 박사가 되어도 대기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애새끼가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부모한테 잘 못해줘. 그러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러죠.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불효자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자식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를 왜 그렇게 키웠어? 아빠 왜 나를 의대 가라고 했어? 나는 공부하기 싫고 의사 되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했냐고! 졸라 비극 아닙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는 거잖아.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졸라게 불안하다. 그래서 학교 공부 마치고서 또 공부한다. 졸라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요거 아까 제가 하려다가 한국 사는 게 힘든 이유 청년들 순입니다. 첫째가 정부 불신이야. 두 번째가 미래 불안, 취약한 근무 환경, 육아교육, 청년 실업 다 연결되는 거다. 미래 불안이 뭐야? 실업이야.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고, 안정된 일자리를 맨날 만들어준다고 뻥카치는 정부를 불신하는 거다. 다 연결되는 얘기라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책 뭐야? 노력의 배신. 좆빠지게 노력하면 뭐해? 나는 1급 공무원이 못 됐는데.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조국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고, 안 그랬습니까? 결국엔 청년 실업이다. 졸라게 씨발 노력충이라 그러지? 아니야, 아직도 노력이 부족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거 갖고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노력충이다. 씨발 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자꾸 노래 부르고 있어 하면서 쌍욕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뭐합니까? 대기업 갈 수 있습니까? 공부해서 바늘구멍 9급 5급 공무원 되면 뭐합니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던 부잣집 친구는 결혼하자마자 씨발 부모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인생의 출발선이 틀리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내가 따라잡으려고 한 푼도 안 쓰고 졸라게 모아봐야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평균 3억씩 4억씩 오르는데, 4년 만에 내가 아무리 안 쓰고 모은들 3억씩 4억씩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이다. 훨씬 잘 사는데 문재인 아들 새끼는 시작부터 5급 공무원이고 출근 안 하고 놀러 다녀도 2년씩 휴직을 해도
절대 안 잘리고 휴직한 2년까지 총 3년치 퇴직금을 다 받아 처먹는데 그러고서도 국가 지원금을 1년에 이렇게 싸준다. 그리고 박성민이처럼 대깨문하고 꼴팸이 졸라게 앞장서서 빨아주면 1급 공무원 뽑아주는데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안 그렇습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그럽디다.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 청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왜 불공정인지 납득이 안 간다. 청년 비서관에 25살 대학생이 들어가는 것이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인데 국민 새끼들이 왜 지랄한지 납득이 안 간다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부터 간택되는 능력밖에 없는 사회 경험이 없는 25살 꼴패미년을 임명하는 인사가 졸라게 공정한 인사라서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한 대한민국 청년 새끼들이 좆도 모르고 감히 민주당과 문재인이 추진하는 공정과 정의의 반대말인 불공정을 응원하는 적폐 토착 외구 일배충 새끼들이 돼버렸다 이거야. 저 새끼 말은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고 칭송하지 아니하고 감히 다른 의견 내거나 반대하면 전부 다 적폐고 토착 외구고 일배충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청년 새끼들이 일배충이라서 그렇다. 청년 새끼들이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해서 청년 새끼들이 적폐 새끼들이고 토착 외구 새끼들이다. 오케이? 네 번째, 성별. 재수없는 그림 좀 띄울게요. 여러분 열받으라고. 청와대 이철이 정무수석이 씨부렸습니다. 남자 엘리트면 무조건 용인 된대. 아까 그 새끼예요. 남자 엘리트면 무조건 용인이 되는데 왜 여자라서 안 되냐? 여러분 이거 물타기고 전형적인 갈라치기 천박한 갈등 유도 아니겠습니까? 열등감 있는 새끼들이 졸라게 샘내면 이딴 식으로 발목 잡고 늘어지는 꼬라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남자 엘리트가 누구냐? 이준석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앞서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나이에서 이준석과 박성민은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라고 말을 했고 거기서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냐마는 굳이 반박을 하자면 애초에 박성민은 엘리트가 아니다. 쟤는 엘리트도 아니야. 전혀는 학력 갖고 나누는 게 참 더럽지만 굳이 엘리트라고 칭한 이유는 이준석이 과학고 나오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 나온 이준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 강남대학교 나왔고 2학년 때 고려대로 편입한 박성민이가 엘리트입니까? 박성민은 애초에 엘리트조차 아니다. 됐냐? 아, 이 새끼들 씨발 어디 천박한 짓거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못 시켜서 안달이냔 말이야.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여자라서 지랄하는 거냐고. 굳이 비교를 하니까 콕 집어줄게. 이준석 급에 미치지 못하는 박성민이처럼 아무런 경력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데다가 콜패미질을 하던 남자 25살짜리를 1급 공무원에 그것도 청년이란 이름을 붙여서 내리꼽잖아? 그러면 상상도 못할걸? 박성민보다 더욱더 맹폭이 펼쳐져서 가루가 되도록 빠였지 않았을까? 그나마 박성민이가 아직까지 버티고 너희들이 개소리를 싸질 수 있는 거는 대깨문과 한국형 페미니스트,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성별 문제는 말할 가치가 없는 유치하고 졸라게 천박한 짓거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새끼까지 나서서 저지랄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지구들이 입으로 똥을 싸질러도 졸라게 향기로워하면서 감격하며 칭송하는 대깨문 새끼들 수준의 지능으로 여기니까 개소리를 뻔뻔하게 싸지르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입으로 싸지르는 똥의 성분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 졸라게 씨발 더러워서 구역질이 치민다. 도대체 뭐를 처먹었길래 일단 더러운 게 나오는가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새끼들이 처먹은 것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다. 젊음과 변화라는 고단백질 음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문재양 정권과 민주당 새끼들이 감히 욕심내서 억지로 처먹은 것이다. 이준석이 잘못한 거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